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예산연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교 회계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뭐냐, 가장 익숙한 말이 뭐냐라고 여쭤보니까 지출, 품위 올리세요. 이게 가장 흔한 말이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이제 물품을 사려고 하면 품위를 올리고 이제 구입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학교에 그 학습 준비물이 이제 배달이 왔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네네. 그래가지고 잘 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쪽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연구실 가서 박스 하나씩 언박싱이라고 하죠, 요즘. 네. 박싱하면서 물품 이제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품위 그리고 구입, 그다음에 뭐 검수 과정에서 입찰, 오늘 이런 용어들 익숙하지만 뭔가 조금 개념이 안 잡히는. 개념이 안 잡히는 그 부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교회계 지출의 흐름이라고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금액과 관계없이 이제 어떤 행정실에 품위를 사업 담당자가 시청하면은 행정실 담당자가 품위 접수를 하고, 그다음 지출 원인 행위라고 이런 걸 합니다. 지출 원인 행위가 계약이라든지 물품이 이제 납품이 된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지출 원인 행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수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인 견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입찰을 올릴 수도 있고, 2단계 경쟁을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의 계약 담당자가 사실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또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충분히 행정실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사업 추진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제가 뭐 물품을 얘기하면은 네. 우리 학교에서 사는 것들은 볼펜 한 자루도 공공 계약입니다. 계약. 그 계약이 이 사람은 나는 이제 100원에 사고 싶고 네. 저 사람은 100원에 팔고 싶고 네. 그게 서로 이제 의사 합치돼서 하는 건데요. 어쨌든 볼펜 하나라도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오든 택배로 오든 아니면 뭐 어쨌든 물건에서 직접 배송을 하든 이제 물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검사검수라고 합니다. 네. 검사검수.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근데 검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이 주문한 그 규격 번호가 맞는지, 수량이 맞는지, 네. 하자가 없는지, 이 회계 공무원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납품 검사를 하는 네. 거죠. 하고 검수는 뭐냐면 이 회계 담당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이게 우리가 주문한 물건이 맞고 수량도 맞고 하자도 없다. 네. 그래서 이 물건을 원래 품위와 사업 담당자한테 담당자가? 인계하는 것을 검수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를 검수로 생각하고 있었네, 이때까지. 네. 그래서 차이가 있군요. 이제 네. 검사 검수라고 보통 하는데 사실은 이제 또 단어들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그럼 검사는 회계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네. 검수는 누가 해야 되냐? 사실은 검수는 이 체계상으로 보면은 사업 품위자가 해야 돼요. 처음에. 그렇죠. 요구했던- 내가 주문한 물품 맞다, 음. 수량 맞다, 이거 내가 했는 거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에듀파인상에서 검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도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한번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계약 관리라는 매뉴얼 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보통 행정실에서 빨리 대금도 지급해 줘야 되기 네. 때문에 검사 검수를 행정실 직원이 다 하죠. 다 하는데 조금 특정 뭐 행정실 직원이 좀 비전문적인 것들, 뭐 영역들. 전문계 고등학교라든지 네. 이런 데 네. 기계 같은 경우는 검수를 담당 선생님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있고,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 행정실에서 대가를 이제 지급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뭐 소규모 계약이라도 사실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행정실은 일 처리가 되고요. 그 품위 올리면 원인행위 네. 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지출 결의 한 번 하고, 네. 세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원인행위 단계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계약, 입찰, 2단계 과정도 경쟁, 있고. 마스 이런 여러 가지 계약 방법들이 네. 있죠. 그래서 특히 2단계 경쟁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지 교복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규격, 가격 동시 분리 입찰이라 해서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받아요.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으로 제주도 3박 4일 가는데 이제 일정을 미리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업체에서 제안서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점수도 매기고 가격도 보고, 그래서 좀 2단계 경쟁도 있고요. 하여튼 입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계약 방법이 워낙 다양하니 요거는 그런 계약이 요하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좀 충분히 좀 설명을 행정실하고 같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품위를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간혹 좀 헷갈려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품위하는 방법이란지 품위할 때 좀 주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품위는 담당자가 이제 해당 예산 연계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결제를 올리는 거잖아요. 올리면은 이제 뭐 행정시에서 접수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협의를 먼저 하고 품위를 올리면 좀 쉽게 진행된 게 있어요. 근데 품위를 먼저 하고 행정실 가서 협의를 하려 그러면은 뭐 결제 라인에 있어서 뭐 교감선생님이 계시다거나 행정실장님 장기 출장 갔다거나 이러면 좀 늦어진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리 좀 큰 사업들은 사전에 구두 협의를 미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통 요새는 이제 그 학교장 임정결 규정이라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 정결 가는 금액이 있어요. 뭐 30만 원, 교감 선생님 30만 원, 부장은 20만 원까지. 그래서 요거는 굳이 교당 선생님까지 안 올려도 뭐 이제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미리 아시는 것도 좋을 그 거고. 부분은 오늘 처음 알았네. 네. 뭐 분명히 있다. 금액이 있다. 왜냐하면은 결제 라인이 너무 복잡하니까 10만짜리 물품 사는데 교당세까지 올라가기에는 또 너무 복잡하고 길어지니까 그런 걸 정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요새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니까 11번가? 네, 11번가 G마켓 많이 쓰시는데 그렇죠. 그거 대중화됐죠. 됐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간혹 선생님들이 배송비를 빼고 물건값만 딱 주문 품위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이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품위하실 때 조금 넉넉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행정시에서 뭐 15,000원 품위했더라도 실제 지출된 금액이 10,000원이면은 그 15,000원에서 10,000원만 땡겨서 원인행위가 가능하니까 맞아요. 네.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남는 게 낫겠다. 낫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출 품위서는 지출이 종료되고 나서는 이게 대국민 그 공개 서비스 대상 항목이에요. 또 지출 품위서 자체가 또 공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출 품위서 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개인 정보, 개인 휴대전화라든지 뭐 이런 개인 정보는 안 넣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공개를 하는 건 대상이니까. 네. 그 다음에 그 간혹 보다가 이제 뭐 과학교구라든지 뭐 이런 게 보면은 행 추가를 뭐 열 몇 줄씩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행초를 눌러서.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뭐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서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교의 개업 품위 안에는 왜 몇 종 하고 밑에 이제 뭐 첨부 파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과학 문구 같은 거 하면은 뭐 100건 넘는다. 그렇죠. 네. 그걸 예전에는 뭐 100건 행추가를 100개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업체가 여러 곳인 경우는 행추가를 나눠서 해주면은 그 행정실 지출 담당자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데 롯데월드 가고 뭐 간식 가고 버스비 가면은 거기에 맞게 행추가를 해주면 좋은데 간혹 이제 신규 쌤들이 그냥 한 줄로 현장 체험 학습 500만 원. 이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경우 있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도교육청 이제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인데 물품을 구입할 때 1,0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회의록을 붙여도 되겠다. 회의록을. 요건 왜냐하면은 1,000만 원이요? 네.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 특정한 직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회사라든지 업체를 찍지 못하도록 협의를 가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품위를 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재원이 혼재된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뭐 포항이니까 포항시청에서 보조금도 들어올 수 있고 이래서 포항제철에서도 지원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과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주는 목적 사업비가 있고 또 학교 자체 기본용비도 편성을 했고 그다음 포항교육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도 주고 포철에서도 지원을 해준다. 포철 지금 언제 세대인데 포스코. 네. 포스코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연배가 좀 느껴집니다. 네. 포철. 그렇게 재원이 복잡하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 어떤 걸 우선적으로 써줘야 되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보조금과 포스코에서 주는 지원금을 먼저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조금과 지원금은 보통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보고를 해야 돼 또. 그렇죠. 그쪽에.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근데 굳이 이 보조금과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학교 경비, 학교 예산을 다 써가면서까지 이거를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우선 쓰고. 정산하게 다 정리해놓고 모자라면은 목적 사비 쓰고 모자라면은 학교 경비 쓰는 거죠. 왜냐하면은
목적 사업비까지 다 쓰고 목적이 달성됐다. 그러면 이제 학교 기부 운영비에 편성한 방과학교 운영 예산은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막 재원이 복잡하게 있으니까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정산도 못할 뿐더러 집행잔액도 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목적 사업비 집행잔액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적 사업비 집행잔액은 우리 도교청 우리 예산 편성 기본지 침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단위 사업당 100만 원 미만은 반납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네. 불용을 시키든지 다른 사업에 편제했으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도교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 사업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이 사업은 집행잔액을 0을 만드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뭐 그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좀 부담감을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집행잔액 0 만드는데. 그래서 뭐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계산기까지 계산 다 해가면서 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목적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이 목적 사업비가 0을 만들기 어려우면은 학교 기본 사업에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럼 끌고 와서 이걸 만들어 놓고 그렇죠. 여기서 뭐 350을 더 쓰고 이렇게 만들면은 된다는 거죠. 굳이 이 사업 안에서만 0을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 350 맞추려고 뭐 그렇죠. 사탕을 할 수도 없고 땡겨와서 그래서 다른 사업을 땡겨와서 붙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품위 과정 중에서 요즘 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 오는 게 100만 원 이상 되는 건가? 네. 경북업체 이용? 네네. 지역업체 이용? 그게 요즘 선생님들 간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업무의 애로 사항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있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런 제도가 나왔는지 배경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들 공립학교들은 사실 이제 우리 모든 학부모들이 경북 도민이잖아요. 그래서 경북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내 경제, 생산과 경제 활성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있다 보면 이제 온라인 쇼핑도 많이 이용하시고 S2B 학교 상터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우리 경상북도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본청 우리 교육감님이라든지 아니면 포항시의 시의원님들이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 학교에서 왜 대구 업체 물건을 자꾸 사냐. 논리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포항에 있는 업체를 사용할 만큼 물건을 만든 데가 포항에 다 있냐? 학교에서 구매하는 물건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가능한 한 경북 업체를 쓰라. 그리고 경북에도 업체가 있고 그 뭐 대구도 업체가 있는데 경북 업체를 안 쓰고 대구 업체를 쓰는 경우에는 사유서가 아니고 사유를 기재해라. 이유는 적자. 그렇죠. 이유는 적어라. 왜 경북에도 업체, 포항에도 업체가 있는데 대구 업체를 쓰는지 그런 개념이고요. 조금 이제 일부 행정실에서 그거를 이제 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유서를 붙여야 된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 하는데 사실 사유서는 아니고 정확하게 공문의 내용에 보면은 사유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어놨어요. 또 포항에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대구 업체나 다른 업체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 주는 게 우리 학부모들 도와주는 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취지에 충분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너무 근데 거기에 얼매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대 포항에 물건이 없으면은 대구 물건이라 사서 우리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질문. 네네. 지출 품위 후에 원인 행위 전의 과정에서 이제 수의 계약, 이제 입찰, 뭐 이인 계약,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불편해하시고 얘기하시는 게 학습 준비물 이제 3월달에 해야 되는데 입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한참 지나서 이렇게 물품이 이제 납품되고 이런 과정들 그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북의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도 많지 않고 이제 수의가 바로 가능한데 물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이 이제 2인 견적입니다. 2인 견적이 업체를 2개 들고 와서 견적 받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스템에 지정정보 처리 장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학생폭 준비물을 살려고 하는데 포항에서 납품 가능한 사람들은 다 지원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는 게 이인 견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시성, 시기와 그 시간이 딱 맞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포항이나 이제 구미 같은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습 준비물도 물량이 많고 금액이 정도 되니까 행정실에서는 실장님들이 통합 발주라 해서 하죠. 근데 이 공고 자체가 우리 2인 견적 같은 경우는 뭐 3일, 입찰은 7일 정도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공고 기간이 있고 또 업체한테도 물건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죠, 사실은. 납품하는 데까지, 공고하고 납품하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3월, 우리 선생님들은 3월 첫 주에 필요한데 당장 이게 4월 달 들어오면은 교육과정하고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배치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행정실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소규모 그 묶어 발주라도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나눠서 발주하든지 아니면 각 교구, 그렇죠. 각 교구 묶고 기술 교구 묶고 이렇게 묶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행정실이 있는 존재 이유는 어쨌든 교육을 지원하고 조장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시기와 때를 좀 못 맞추면은 사실 학생들한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어쨌든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 네, 개인적인 의견.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아주 피부로 와닿는 지출 품위 그리고 물품 구입 과정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아주 사례를 들어서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질문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또 제작하든지 다음 해에 함께 추가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